안녕하십니까. 예, 온 세상 모두가 맨정신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주국플래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분께 어떤 그 아침 멘트를 보내려고 준비를 하다가 찾다가 이걸 봤어요. 새는 나무에서 떨어지기 전까진 날지 못한다. 이게 사실 오리과 애들, 물가 주변에서 사는 친구들은 나무에 올라가지를 않잖아요. 이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나무의 둥지, 그리고 이제 절벽에 사는 친구들, 그런 쪽에서 살고 있는 병아리들에게 통용되는 말인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 독수리가 새끼들을 교육할 때, 독립을 시켜야 할 때 발로 차서 절벽에서 떨어뜨려가지고는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만 날아가지고 살아남는 애들만 그거 한다고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두렵지만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만이 지금 여기서 아래서 깨어나듯이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아래서 깨는 것도 자기 스스로 깨지 못한 병아리들은 금방 죽는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용기를 내서 자기 힘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는 것도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인생을 혼자 살아요. 그렇죠? 혼자서 결국에는 그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는 건데, 사실상 근데 그 용기를 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지금도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 이렇게 단주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정말 응원하고요, 칭찬합니다. 대단하시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 스스로 생각에 내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이걸 이겨내는 모습이 대견한 거구나, 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데 이 둥지 새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은 날지를 못한다, 이 얘기를 보면 생각났던 건 재밌게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가 생각이 났거든요. 소 잃고 보통 사람들은, 근데 재밌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쳐요. 왜? 소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외양간을 왜 고쳐야 하는지 모른다. 예. 병원을 내가 가본 적이 없으면, 내가 아파본 적이 없으면 내가 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고 내가 왜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기는 아플 일이 없을 거래. 자기 엄청 건강한데, 자기 부모님들도 뭐 병원 가본 적도 없고 다 그렇대.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런 분들이 보통 한 번에 훅 가요. 왜냐면은 몸에서 아파도 신호를 보내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자기 건강을 맹신하다가 정말 그냥 크게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체질이 회복력이 겁나게 좋고, 그리고 좀 어려서부터 좀 발발되고 장난기 많은 친구들 많이 다쳤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아플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전 면역력 진짜 좋고, 뭐 락스를 쳐마셔도 멀쩡했고, 뭐 썩은 거, 곰팡이 쓴 거 그런 걸 먹었어도 멀쩡했으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평범한 사람들은 겪어보기도 힘들 그런 엄청나게 아픈 거를 여러 개를 겪었죠. 저는 이렇게 훅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이제 보험 설계사잖아요. 그 보험 얘기를 할 때도 아플 거다,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안 아플 거래, 안 죽을 거래. 그렇겠죠. 영생하실 거예요. 여튼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잃어버려 놓고서는 지금 고치겠다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일반인과 알코올 중독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차이점이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술 마시고 맛이 간다 싶으면은 뭔가 눈이 흐려지고 두통이 생기고 오바이트가 쏠리고 막 어지럽고 막 졸리고 그러면은 술을 거기서 그만 마셔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제 술 더 못 마시겠어 라고.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거기서 더 마셔요.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더 마시면 무슨 일이 생겨? 간에서 자기가 이미 수용할 수 있는, 자기가 해독할 수 있는 양의 알코올을 넘어서는 양이 간으로 침투를 해요. 그러면 간에서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혈관으로 그냥 보내는 거야. 나 이거 이제 해결 못해. 그걸 보내면은 혈관을 돌다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알코올은 본래 뇌 자체에 이렇게 보호막들이 있어요. 방어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뇌는 그 방어막을 뚫고 혈관에서 그냥 뚫고
툭 지나간다고 해요, 알코올은. 그래서 내 세포를 그렇게 파괴를 시킨다는 거지, 알코올이. 사실상 엄청난 독약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고기 젤 때 뭐로 재요? 고기. 단백질이잖아요. 뇌도 단백질이에요. 고기를, 젤 때, 야들야들하게 할 때 뭐 부어요? 네, 술 갖다 붓잖아요. 그럼 고기가 야들야들해진다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뇌를 알코올에다 절여놓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렇게 되는 건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가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술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술이 늘어난 게 아니라 외압관이 다 작살이 나가지고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소들은 다 뛰쳐나갔고 이미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인 거야, 사실상은. 내가 주량이 늘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마시는 만큼만 마실 수 있어요. 그 이상 마시면 무리가 갔다고 생각하고 몇 날 며칠 술을 마시지 않고 쉰단 말이야.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아프고 힘들면 해장술을 마셔야 하고, 그렇죠. 식음을 정비하고 밥도 안 먹고 술을 마셔야 하고, 이런 게 알코올 중독자거든. 사실상 그 정도 지경까지 갔으면 외압관이 문제가 아니라 외압관 자체가 털을 아예 잃어버린 거죠. 새로 세워야 돼, 사실은. 소는 얼어 죽을 소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터전 자체가 사라진 거라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단톡방에서 어떤 분 이야기를 봤는데, 자기가 단주를 1년 해본 적이 있다. 그런데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술을 마시는데, 수면제를 먹어도 그게 되질 않아서 술을 마시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냐. 솔직히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당장에 내가 술을 지금부터 영원히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죽을 때까지 술을 마시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상 속에서 많은 유혹들과 스트레스에 이겨낼 힘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병원에 들어가서 있어야 해요. 근데 당장에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당장에 내가 일을 하지 않은 내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쵸?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이겨내기가 힘든 건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정신과에 가서 항갈망제를 처방을 받던 어떤 그런 것들을 처방을 받는 것도 시작을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그건 알고 있어야 돼. 단순 의지만으로는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을 다 뜯어 고쳐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살고 있으면은 그 환경 속에서 항상 하던 게 술 마시던 일이기 때문에 술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나는 다른 걸 하는 건 똑같이 그대로 하면서 술 마시는 것만 안 하겠다? 가능은 하긴 한데, 그건 일반 사람들 이야기고, 이미 알코올 중독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려보면 나 술 마시고 있고, 정신 차려보면 이미 뻗어가지고 막 온몸이 막 으슬으슬한 상태에서 진전선만 겪으면서 내가 마시겠구나. 진짜 알코올 중독자들은 의지 문제가 아닌 게, 그렇게 진전선만 겪고 그러고 나서도 몸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럼 술을 마셔요. 제가 그래봤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 아니 28박 29일을 블랙아웃 돼가지고는 완전 그냥 좀비처럼 기억도 안 나는 상태로, 그리고 매일매일 술만 처마셨던 애가, 그리고 일주일 내내 진전선만 겪으면서 금단현상으로 잠도 한숨도 못 자고 막 눈이 다 모세혈관 다 터져가지고 씨앗빨갛게 이렇게 됐던 애가 일주일 지나서 몸 좀 추스릴만 한데? 이렇게 되니까 바로 술 마신 게 전데, 다른 사람 안 그럴 거야. 알코올 중독자들은 다 그래요. 패턴 항상 대동소이해요. 결국엔 똑같아. 결국엔 결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일반인인데,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는 나는 일반인과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외양간 자체를 아예 일반인들과 다른 개념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자꾸 그거를 포기를 못해요. 근데 사실상 저도 해봐서 아는데 쉽지는 않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새가 날려면은 둥지에서 떨어져야 한다고, 나무 위에서. 우리는 그 생활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해요. 내가 술 마시던 시간에 다른 걸 마시고 다른 걸 먹고 다른 걸 하고, 그리고 술을 내가 이렇게, 이것도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대신할 기호식품을 무조건 찾아내서
내가 술이 입에 들어갈 동안에 다른 게 입에 들어가고 있어서 뭔가 채워놓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다시 술을 찾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저도 그랬었고, 귀찮고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가 그 술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보상심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포기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술의 마수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진짜로 내가 소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아, 난 일반인과 다르구나, 난 선택받은 자구나,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아싸리 외양간 자체를 뭐라고 해야, 다른 걸로 아예 감옥으로 아예 소가 나가지도 못하게 아예 그렇게 설정을 해놔야 하는데, 참 그런 게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려면 이제 세세한 다른 방법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누가 알려주겠어요. 그쵸? 자기가 다 찾아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보통 뭐냐면은 그거예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이 상담했을 때는 가족분들은 이거 진짜 심각한 상태 맞아요? 이 사람 진짜로 알코올 그 전문 병원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하나요? 대부분은 이미 블랙아웃을 경험을 했고, 일상생활이 무너져갖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고 숙취가 계속 남은 상태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끝났어요. 그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그날 바로 술을 마시는 거는 이미 곧 있으면은 뇌세포가 언제 작살이 나서 치매를 겪을지도 모르고 선망을 겪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인정하기 쉽지 않죠. 저도 그래봐서 아는데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스쳐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려서 이렇게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 난 숙취가 있던 그 바로 다음 날에도 술을 마신다, 해장술을 마신다, 블랙아웃이 되는 걸 경험을 했는데도 또 그만큼의 술을 마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통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이 경보 체계가 다 망가져서 나는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지금이라도 아예 단주를 선택하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내용이 뭔가 이렇게 팍 지나가잖아요. 힘이 빠져서 그래요. 아까 전에 사실 녹화를 했었는데 제가 뭔가 잘못 눌러가지고 소리가 녹음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열변을 토했는데. 제가 이렇게 허당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여튼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언제든지 전화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고, 여튼 오늘도 무지하게 더운 날이에요. 그리고 곧 이 더위가 절정에 이를 때쯤에 이제 바로 장마가 이제 주말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찬물,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 음료들 많이 드시고 이제 장마 습도 관리 준비 잘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망가진 제스키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데, 저도 이 여름을 잘 넘기기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